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과세,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걸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카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에서 인터넷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워 있다가 오늘 조금 괜찮아서 일어나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강의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에 이제 뭐 여력이 없어서 일단 제가 여기다 올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인회계사 천하통일님 자료고요. 과세랑 비과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2월 26일 날 교육했던 것 중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세랑 면세, 비과세에 대한 구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도 맨날 헷갈렸던 게 과세의 반대면 왠지 비과세 같잖아요. 그래서 과세의 반대는 비과세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 즉 세금계산서 같은 거 있잖아요. 부가세가 붙은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되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서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면세.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과세도 아니고 비과세도 아닌 항목을 죄송합니다. 과세도 아니고 면세도 아닌 항목을 비과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 VAT 붙는 아이들, 세금 붙는 아이들, 그리고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이들, 그리고 비과세는 이도저도 아닌 과세도 면세도 아닌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위한 업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관리비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비용이 더 많으면은 환급받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했던 게 안 나와서 다시 열었습니다. 관리비,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뭐 이득을 보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거를 나누냐라는 겁니다. 왜 나누냐면 우리 구분 소유자들께서 부가세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과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우리 부가세 우리 점유자님들 우리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라고 해서 이 세금계산서 과세, 면세, 비과세를 나눈다 이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중요한 것일 뿐 면세나 비과세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금 붙는 놈만 중요하지 세금 안 붙는 놈은 면세로 하든 비과세로 하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과세 및 면세, 비과세의 구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과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금 용역비 여기 세금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우리 상가가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어가지고 우리 회사랑 똑같아요. 발행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같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발행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 A라는 위탁사면 그 밑에 다시 요 A의 위탁사에 뭐 지점처럼 내가지고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게 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급 용역비는 대부분 과세다. 승강기 유지비, 전기료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세금계산서가 있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 말고 고지서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도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지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용한다. 그 중에 전기료는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은 과세지만 전기료 중에서 전력기금은 비과세입니다. 자, 난방비는 전체가 과세고요. 도시가스 요금도 전체가 과세입니다. 수선유지비, 용역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독비라던가 우편료, 등기비, 신문 구독비, 수도료는 전체가 면세입니다. 은행 수수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정화조 청소비는 보통 업체에서 해서 과세죠. 근데 정화조 오물 수수료는 면세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수료, 보험료 등은 모두 면세로 구분이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과세도 면세도 아닌 전력기금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적립금. 여러분 그 장기수선 충당금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매출과 매입이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쓸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둘 때는 세금계산서를 안 받죠. 이거를 비과세로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과 관리비의 매출과 매입이 안 맞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세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부터,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법정 증빙서류, 지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여기서 말하는 현금 영수증은 뭘까요? 내 이름으로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회사 이름으로 받는 지출 증빙을 이야기를 하겠죠. 요거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내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법정 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는 개인카드로 쓰는 걸까요? 아니죠. 법인카드로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지출 증빙을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관리비는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외 수익과 관리외 비용 중 수익사업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근데 선생님, 판도라 선생님, 판도라쌤, 보면은 저희는 100원만큼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을 못 해드리고 20원, 50원, 뭐 40원만큼은 발행을 합니다. 그럼 60원이 비용이 남으니까 이것만큼 환급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101호만, 101호, 102호가 있는데 101호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매출세액에는 관리비 관련 매출세금 계산서 발행분, 즉 25만원을 모두 발행을 합니다. 25만원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세액이 25,000원이고요. 매입세액, 즉 우리가 비용 쓴 거 있잖아요. 그걸 관련된 매입세금 계산서 수치분도 모두 기재를 합니다. 매입세금 계산 100만원을 거둔 거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관리비 관련 매출세금 계산서 미발행 비율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기재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세액의 75만원을 기재를 해줬죠.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만약에 25만원을 빼면 75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우리가 환급을 7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75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액은 0원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납부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건 관리비에 대해서예요. 관리비에 대해서는 그 환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관리비 관련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분을 수입금의 제외란에 기재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세 환급을 받거나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늘 일치하잖아요. 그죠? 일치해야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물론 이건 공동주택에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외 비용만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세 및 면세 비과세의 고문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자, 간이 과세자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간이 과세자는 VAT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면세고 비과세가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세고 비과세고요. 면세나 비과세죠. 그다음 일반 과세자인데 그러면은 원래 과세잖아요. 근데 간이 영수증을 받았어요. 세금이 안 붙었구나. 면세 비과세. 간이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어요.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면세 비과세입니다. 일반 과세자에게 계좌이체했어요. 일반 과세자한테 받았는데 적격 증빙이 없죠. 그래서 면세 비과세입니다. 세금 계산서라던가 아니면은 신용카드라던가 현금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면세 비과세입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과세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요. 저희 회계사님 강의를 들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라도 들으셔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과세는 부가세가 붙는 것, 면세랑 비과세는 부가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입주자들이, 우리 점유자, 구분소유주나 점유자들께서 그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중요하지 면세랑 비과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과세 및 그 과세에 대한 종류는 VAT가 붙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도급 용역비나 승강기 유지비, 전기료 중에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수선 유지비 용역비고요. 면세는 세금이 없는 아이들이고 소독비, 우편, 신문구독, 수도료, 은행수수료, 정화조 오물 수도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보험료. 그리고 비과세는 이도저도 아닌 아이들이고 전력기금과 장기선 충당금 같은 아이들이다. 가장 중요한 거 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부터 법정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다. 지출 증빙이죠. 법인카드하고. 자, 관리비의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는 관리비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외 수익과 관리외 비용 중 수익사업만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용 중에서 전체를 내가 발행하지 못했다면 그 발행하지 못한 비율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은 간이 과세자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도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위에 말씀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일반 과세자지만 간이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안 붙었기 때문에 면세 비과세고, 간이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서 면세 비과세. 일반 과세자로부터 계좌이체했는데 이거는 어떤 적격 증빙이 안 된 상태라면 면세 비과세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과세로 처리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황사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들 더 좋은 하루 되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